수채석 제7장 최적화 방법에서 먼저 황금 분할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금 분할 탐색법을 알려고 하면 황금 분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황금 분할을 알기 위해서 이게 간단한 그림을 나타냈는데요. 어떤 선분이 있을 때 그 선분의 어떤 그 두 개를 잘랐을 때요. 한쪽을 L1이라고 한쪽 L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선분은 L1 플러스 L2가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비율이 중요한데요. 이 비율 대 전체 비율은 이 비율 대 이 비율을 두 개가 이제 같아지는 비를 찾는 거죠. 그래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 비율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비율이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L2분의 L1을 요거를 파이라고 해놓고요. 그러면 좌변은 이제 1 플러스 파이분의 1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풀면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 파이를 이제 풀어내면 즉 L2분의 L1의 그 비죠. 그걸 풀어내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나오고 대략적으로 1.618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황금비라고 합니다. 이 황금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가 황금분할 탐색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황금분할 탐색법은 최소값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제 이분법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르지만 이분법은 근을 찾아가는 거고요. 전략은 완전히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분법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똑같은 크기의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이제 근이 있을 만한 곳 하나는 남기고 나머지 반은 없애버리는 거죠. 황금분할 탐색법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구간을 나누었어요. 두 개의 구간을 나누어서 근이 아니고 최소값이 있을 곳은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값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여기 예를 들면 일단 구간은 주어져야 됩니다. 이 구간은 구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값이 포함된 구간이 제일 그 왼쪽이 XL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XU인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새로운 중간값을 계산을 하는데요. 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파이에서 빼기 1을 하면 0.618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XU 빼기 XL 그러니까 이 길이 전체가 되죠. 이 길이 전체의 약 61.8%가 되지 않겠습니까? D가. 그러면 XL에서, 즉 XL에서 이 전체 길이의 61.8%만큼 더 더해진 곳에 X1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XUS는 전체 길이의 61.8%만큼 빠진 곳에 또 X2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X1, X2가 있고 이때 이 X1, X2의 값을 구해보면 X2고 fx1이 되죠. 이 경우는 fx1이 더 지금 작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작으면 이쪽이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이 있을 구간은 이 구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 구간과 이 구간으로 두 개로 쪼갰을 때 이 구간에는 이제 근이 없을 거다 날리고 이제 이 구간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fx1이 fx2보다 작으면 이 구간을 이제 다음 구간으로 삼을 거고 그러면 여기 x 이 부분이 이제 드디어 xl이 새롭게 정의가 되겠죠. xl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특징이 왜 황금분할을 쓰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구간이 이제 선정이 됐고요. 선정이 됐고 여기가 새롭게 xl이 됐죠. 그리고 xu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x1을 계산을 했는데요. 이 x1이 이 황금비 자리에 딱 있다는 겁니다. 이 황금비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두 번째 이터레이션, 즉 두 번째로 반복할 때는 이 구간에서 이 x1 자리는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61.8%가 더해진 여기의 값, 여기 값은 이제 이 x1, x2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x2가 되고 여기가 새로운 x1이 이제
되는데요. 요 하나만 더 구하면 또 요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작은 쪽은 남기고 큰 쪽은 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쪽이 더 작으면 이쪽 구간은 이제 버리고 또 새롭게 이쪽 구간이 이제 다시 좁혀지는 거죠. 그러면 또 이쪽에서도 또 보면 이게 또 황금비로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하나만 더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 황금 분할 탐색법이 이렇게 두 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황금비로 구성이 되어서 이제 그 x 값을 정하기 때문에 한쪽 구간을 택하더라도 두 개를 다 구할 필요가 없이 하나만 더 구하면 판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황금비에 의한 이제 아주 특징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언제 계산을 멈추느냐? 계산을 멈추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계산을 멈추는 것은 만약에 앞에 첫 번째 단계에서 이 구간이 선택이 됐을 때 오차가 최대가 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재 이 구간 내에 뭐 미니멈 값이 존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x1이라는 이것은 구해진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그림처럼 미니멈 몇 개 있지 않고 우리가 오차를 최대로 발생하는 과정 부분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 미니멈이 여기 있을 수 있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쪽 바운드리 끝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이 거리가 오차가 되고 이쪽에 있을 때는 이 거리가 오차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쪽의 오차는 여기 x2 x1 빼기 x2만큼이 최대 오차가 되고요. 이쪽은 xu에서 x1을 뺀 만큼이 최대 오차가 되는데 이쪽이 더 크게 나옵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2 빼기 파이에 xu 빼기 xl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대 오차니까 그 최대 오차에다가 현재 x1과 x2 중에 작은 쪽에 해당되는 x값 여기서는 x1이 되겠죠. 이 x1을 xopt라고 부르고 그걸 분모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식을 정리하면 양수 음수를 고려해서 절대값을 취하면 결국 2 빼기 파이 황금비입니다. 그리고 xopt분의 xu 빼기 xl 그 크기를 계산해서 우리가 주어진 값 입실은 s보다 작은지 물어보고 작으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새로운 중간값을 하나 더 구해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새로운 중간값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이제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황금분할 탐색법을 맨랩에서 프로그래밍한 코드입니다. 요거는 맨랩에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랩의 황금분할 탐색법 코드를 설명을 드리면서 맨랩의 기능 일부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골드민이라고 하는 황금분할 탐색법으로 된 그 코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풋으로는 최소화할 함수 f 그리고 로울 바운드 그러니까 왼쪽 끝이죠. 그리고 오른쪽 끝 xu 그리고 계산을 멈출 때 정밀도를 주고 이 이하가 떨어지면 이제 계산이 멈추게 되고요.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량이 많아지면 반복 횟수를 최대 얼마 값을 지정해 주면 해가지고 반복 횟수가 이 이하로 이 이상 커지면 멈추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규제 조건이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var arg인이라고 해서 이 f 함수의 그 x라는 그 주 변수 말고 다른 인풋이 있을 때는 이 var arg인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당연히 최저값 최저값일 때 x값 그리고 fx가 최저값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 상대 오차값 그리고 이것은 이터레이션을 몇 번 했는지 반복을 몇 번 했는지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그것이 요 코멘트 문장에서 설명이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앞에서 설명을 크게 드리지 않았는데요. nargin이라는 것은 인수 개수, 그러니까 인풋으로 들어온 인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갖고 있는 변수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뭐 이것은 좀 달라집니다만 예를 들면 맥스 it까지만 보면 최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들어온 사용자가 넣은 변수의 개수가 3 이하면 3 이하니까 두 개만 들어오는 거죠. 두 개만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함수와 XL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꼭 적어도 XU까지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3개 이하로 변수를 입력을 했으면 에러 메시지를 띄우고 나가버리는 거죠. 최소 3개의 인수가 요구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 4개 이하면 4개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4개니까 3개까지 넣는 거고요. 나머지는 안 넣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가 빠져 있죠. 빠져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사용자가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어떤 값을 할당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nargin이 4 이하이거나 또는 뭔가 넣긴 넣었는데 es 값을 넣었는데 그게 내부가 비어 있다면 변수 값이 없다면 es를 0.0001로 이렇게 설정을 하라 이거죠. 이런 걸 우리가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즉 사용자가 넣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풋으로 들어가는 그런 값을 디폴트 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그 반복 횟수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 가지고 이것이 그 nargni 4 이하, 5 이하이거나 또는 주긴 줬는데 뭐 빈 내용이면 이걸 50으로 즉 최대값을 50으로 설정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var 마지막 남은 var arg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이 황금비입니다. 2분의 가로 열고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터레이션을 0으로 세팅하고 이제 while 루프를 돌리는데 while 1이니까 무한 루프를 돌리겠다는 거죠. 무한 루프를 여기까지 돌립니다. 여기까지 돌리고 그리고 돌리고 while 1 문장은 반드시 중간에 브레이크하고 깨고 나가는 조건이 있어야 되죠. 이 문장인데요. 보시면 상대 오차가 주어진 오차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는 이터레이션을 했는데 반복 횟수가 맥시멈 이터레이션보다도 크거나 같을 때 그 둘 중 하나를 먼저 도달을 하면 이 while 루프를 깨고 나갑니다. 나가서 그때의 그 옵티멈 값 x 값을 x에다 배당하고 그때의 함수값 fx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앞에서 var argin이 이제 이 f에 관련되는 여러 다른 인수라고 했는데 그걸 같이 넘겨줘야 이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변수인 x값 xopt를 주고 추가적인 변수 인풋으로 우리가 줄 수가 있는데요. 요 변수를 가져왔다면 그걸 그대로 통째로 넘겨서 집어넣어야만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var argin 하고 중괄호를 열고 콜론하고 중괄호 닫는다는 거 이렇게 해야 변수가 다 넘어간다는 거 인수가 다 넘어간다는 것을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d 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 d 값을 xl에다가 더해주고 xu에는 빼주고 그래서 x1, x2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함수값을 계산하죠. 여기 함수값을 계산할 때도 당연히 var argin을 통해서 인수가 다 넘어가줘야만 함수값이 나옵니다. 그 두 개를 함수값이 비교해서 이쪽이 작으면 x1을 xopt로 설정하고 x2를 xl로 두고 내려가고요. 이터레이션을 하나 더 증가시키고 만약 거꾸로 되어 있으면 이걸 설정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상대 오차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상대 오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빼기 파이 그리고 곱하기 절대값의 xopt 분의 xu 빼기 xl이죠. 근데 xopt가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면 divide by 0라는 에러가 뜨기 때문에 여기 이제 f문을 넣었습니다. xopt가 0이 아니면 이 EA를 계산을 하라. 그래서 나온 EA가 이제 그 다음에 비교를 해서 이 루프를 빠져나갈지 어떨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분할 탐색법으로 예제를 하나 해보겠는데요. 그 식이
10분의 x제곱 빼기 2 sin x 이것의 최소값을 찾아라. x제곱이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되겠죠. 최소값을 황금분할 탐색법으로 찾아봐라 이렇게 되고요. 그때 구간을 줘야 되는데 양끝 구간이 0하고 4 이 구간 내에 이제 최소값이 있다. 이것을 방금 했던 골드 민으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최소할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g라고 하고요. 그때 변수는 x고 우리가 x의 제곱 나누기 10 2 곱하기 sin x 이렇게 g를 정의를 했고요. 이제 이것이 0과 4 구간에서 최소값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으로 x값, fx값, 그리고 상대 오차값 마지막으로 그리고 반복 횟수 값을 아웃풋으로 받고 골드민 함수는 g죠. 이 g를 넣고 xl은 0, xu는 4를 주는 거죠. 이렇게만 주면 일단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es하고 max it는 이제 디폴트 값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더 주고 싶으면 es를 뭐 우리가 0.0001을 준다든지 또 맥시멈 이터레이션도 100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디폴트 값으로 그냥 그대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4개의 변수를 받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미니멈 위치가 1.4276에 있고 그때의 미니멈 값은 마이너스 1.7757 상대 오차는 이 정도로 상당히 꽤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터레이션 횟수는 29번을 돌렸네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var arg in을 한번 써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var arg in을 한다고 그러면 x 이외에 다른 것들을 좀 넣어서 할 수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식인데 여기 10 대신에 a라는 변수로 대체했고 그리고 여기는 b sin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라는 것 이외에 이제 a, b가 두 개를 더 우리가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서 수식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 a와 b에다가 또 그 다른 값을 주고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풀었던 이 문제에서는 12가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 하나만 풀 수가 있는데 우리가 추가적인 인수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 a, b 자리에 아무거나 값을 넣었어도 추가적인 새로운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우리가 더 그 수식을 그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 두 개 추가되는 것을 var arg in으로 이제 전달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보면 새로운 함수 펑션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g1이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인수를 하는데 x 이외에 a도 있고 b도 이제 다 인풋으로 들어가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x의 제곱을 하고 나누기 a 빼기 b 곱하기 sin x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g1과 g는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a, b라는 이제 추가적인 변수가 추가로 들어갔다는 것이 달라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한번 여기서 골드민 하는 걸 해보면요. 그러면 골드민에 이제는 g가 아니고 g1이고 0과 4를 줬고 그리고 그 es는 우리가 디폴트로 주고요. 또 이터레이션 맥시멈도 디폴트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를 넘겨줘야 되는데 인수가 a와 두 개가 b가 있죠. 우리가 a를 10으로 주고 b를 2로 주면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a, b를 대입을 하면 같은 식이 되니까요. 해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과가. 근데 만약에 그 a, b 자리에 이제 10이 아니라 뭐 8하고 이쪽은 뭐 5를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주면 식이 이제 달라졌는데 한 가지 식으로 두 번 이제 반복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값이 지금 달라진 걸 볼 수 있죠. 보시면 아까는 1.4276이었는데 지금 1.4959의 뭐 미니멈 값도
마이너스 1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마이너스 4.7 이렇게 해서 달라지고, 그러니까 식 자체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럴 때 var arg in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